정말 재밌는 거 하나 남았어요. 포트폴리오 이론. 여러분 포트폴리오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포트폴리오는 이제 우리 투자 이론에서는 분산 투자를 의미합니다. 분산 투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예요? 의대생이나 미대생이나 디자인학과 이런 학생들 보면 자신이 만든 작품이라든지 결과물을 모아놓은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포트폴리오.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원래 이제 영어 번역은 찾아보면 서류 가방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서류 가방. 서류 가방은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많은 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분산 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효과가 뭔지 설명합니다. 자, 이제 귀에 피가 나도록 들어야 합니다. 비가 오면 우시는 할머니가 있다니까. 할머니 왜 우세요? 그랬더니 당신 아들이 소금 장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가 오면 소금이 녹고 주문도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그 할머니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할머니, 우산 절반을 소금 절반을 처분해서 우산을 들어놔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금 절반을 처분해서 우산. 그럼 비가 오면 뭐가 잘 팔려요? 우산이. 해가 뜨면 소금이.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자산에 집중 투자하지 않고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게 되면 그 개별 자산이 안고 있는 위험이 최소화되고 안정된 결합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포트폴리오 이펙트라고 해요.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감소 효과, 분산 투자 효과. 방금 제가 무슨 위험이 줄었다 그랬죠? 이따가 배울 건데요. 사라지는 이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는 위험을 우리가 없앨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분산 투자한다는 것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대박을 노리는 기법이 아니야. 쪽박을 막는 기법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분산 투자란 대박을 노리는 기법이다. 쪽박을 막는 기법이다. 쪽박을 막는 기법이야. 대박이나 쪽박은 집중 투자야. 오케이? 네,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것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결합표를 얻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잘 봐요. 한 장 넘겨보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이 중에서 배운 게 뭐예요? 기대 수익률 배웠죠? 기대 수익률 어떻게 계산한다 했죠? 아니, 몇 장 넘어오지도 않았어. 뭐 곱하기 뭐? 기대가 뭘 의미한다? 확률. 대단합니다.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까는 우리가 자산 하나만 이야기했는데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여러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A란 자산의 기대 수익률, B란 자산의 기대 수익률, C란 자산의 기대 수익률. 제가 기호를 이렇게 썼습니다만,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만 했으면 됐지만 이제 여러 자산이니까 여러 자산의 기대 수익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니까 특정 한 자산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자산을 나눠서 투자했죠. 그럼 기대 수익률 다 계산한 다음에 투자가 많이 된 금액에 투자안을 수익률 더 많이 반영시켜 주는 거예요. 자산 구성 비율로 가중평균은. 투자가 많이 된 투자안의 수익률 더 많이 반영시켜 주는 자산 구성 비율. 자산 구성 비율로 가중평균에서 그것을 합산하게 되면 그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거기 계산 사례. 포트폴리오 비중은 놔두고요. 마지막에 할 겁니다.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나와 있고요. 자, A 부동산은 호황 50%, 불황 50%인데 호황일 때는 6%, 불황일 때는 얼마? 4%. 그러니까 봐요. 여기 6%, 4% 수익률. 근데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거 아니에요? 0.5. 0.5. 여러분, 확률이 1, 100%가 아닌 한 다 불확실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불확실. 이거 얼마 나와요? 둘 더하고 2로 나누면 돼. 그냥 0.5니까. 여하튼 간에 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어떻게 돼요? 8하고 4. 8%, 4%. 그 다음에 10하고 2. 이렇게. 이제 다 0.5. 0.5 확률로 가중평균하면 이거 얼마?
6이라 돼 있는데 6% 붙여야 되겠죠? 퍼센트 글자가 왜 사라졌냐? 자, 그 다음에 여기 0.5 곱하기 0.5 이것도 마찬가지 뭐? 6%. 잠깐 봐요. 지금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을 다 구했는데 지금 여기만 투자하거나 여기만 투자한 게 아니라 분산 투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산 구성 비율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가중평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 그럼 100억을 투자했는데 앞에는 20억 투자했단 말이지. 20%. 만약 10억이라면 2억 투자했겠죠. 지금 이해했겠어요? 이해했어요? 여기 얼마예요? 40%? 50%? 30% 0.3. 그럼 여기는 50%겠네. 그럼 이렇게 계산해서 더하게 되면 5.8인가요? 네, 5.8%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계산을 내가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요령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일단. 오케이?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계산해라. 그럼 먼저 기대수익률 계산하고 포트폴리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 자산 아닙니까? 자산 구성비율 가중평균. 이게 계산 문제 5분 이상 나왔어. 그러니까 아까 기대수익률 계산 못하면 이건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Understand? 할 수 있겠어요? 네. 요거 연습하세요. 네. 요거 하면 돼요. 요거. 숫자 바꿔달라고? 내일 일어나서 보면 숫자 기억 안 나는 거 똑같아. 뭘 숫자를 바꿔줘? 그 다음에 다른 거나 바꾸세요. 자, 이제는 위험이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봐요. 자, 총위험하고 관련된 걸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잘 봅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 체계적이라는 말 대신에 비체계적이라는 말 대신에 체계적 이렇게 바꿔서 지문을 구성한 게 수십 번이야, 그냥. 포트폴리오 나오면 그걸 함정으로 틀린 표현, 옳은 표현 할 때 이걸 바꿔 적는 게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제목을 딱 보니까 하나는 체계적이고 하나는 비체계적이죠? 어떤 게 튼튼해 보여요? 그렇지. 위험 중에 뿌리가 깊은 위험이 체계적 위험입니다. 튼튼한 놈이에요, 이놈은. 이거 우리가 분산 투자한 데서 없앨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봐요. 소금하고 우산 절반씩 드러났는데 세상에 전쟁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산으로 총알을 막는 거죠? 안 된다니까. 물가 상승이나 경기 변동이나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이자율 변동이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없앨 수 있다 없다? 없다. unavoidable, 회피, 분산 불가능한 위험입니다. 없앨 수 없는 거, 분산 흩어뜨리다 여기서는. 시장의 힘으로 야기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체계적 위험은 요구 수익률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요구 수익률에 반영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비체계 위험은 우리가 노력하면 없앨 수 있는 위험이에요. 개별 자산 특성으로 야기되는 위험입니다. 입지 선정 실패 같은 건 노력하면 최소화할 수 있어요. 운영상 위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제거하려고 하는 거고요. 요구 수익률에 반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요구 수익률 앞에 다시 보시면 제가 위험 할증률과 예상 인풋율을 묶어갖고 뭐라 해놨어요? 아까 체계적만 색깔 칠이라고 했잖아. 앞으로 다시 가봐요. 요구 수익률 다시 찾아봐요. 몇 페이지? 예? 98페이지. 98페이지 꼭대기 보니까 위험 할증률과 예상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아닙니까? 인플레이션. 예? 그거 보니까 뭐예요? 체계적 위험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구 수익 안에는 위험에 대한 보상 체계 위험 두 가지하고 그렇죠? 뭐 그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다음 무위험 수익률까지 해서 요구 수익률 구성되어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상합니다. 3, 4월까지 강의를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다가 오늘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오늘 처음 왔는데도 이해돼 버려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응? 그래서 지금 저 강의를 테마로 나눠서 쪼개가지고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뭐 포트폴리오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것만 들어. 한 5분, 10분짜리 이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아셨죠? 나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가 있다. 그럼 그것만 좀 찾아보는 거야, 그것만. 그래서 뭐 50분짜리 강의를 뭐 좀 큰 거 한 30분짜리, 작은 거서 5분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목을 찾아서 학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뭘 할 거냐면요. 사실 우리 그 시중에 있는 공인중개사 그 수험서는
무차별 곡선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없어요. 그냥 책을 베끼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야. 제가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드릴 테니까 무차별 곡선을 먼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디퍼런스 커브라 그래요. 인디퍼런스. 원래 디퍼런트가 뭐예요? 디퍼런트가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차이가 없다 그래서 무차별 그 말이야. 동일한 효용을 나타내는 점들의 계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제가 아이고 또 쌀 또 나왔다. 수익률. 여기가 매연, 위험. 여러분, 매연은 안 좋은 거죠? 쌀은 좋은 거고. 자, 어떤 사람이 잘 봐요. 지금 이런 상황이야. 매연 한 모금 마시고 쌀 한 가마니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야, 매연 한 모금 더 먹어. 그럼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나빠졌겠죠? 그러니까 싫어. 내가 왜 매연을 먹어? 대신 쌀 한 가마니 줄게. 경기미. 그럼 어때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럼 어때요?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돼요. 이제 점을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봐봐요. 그럼 여점하고 여점은 만족이 같은 점이야. 그래서 이것을 인디퍼런스하다, 무차별하다 그럽니다. 알았습니까? 거기 그래프 제목 무차별하다 동그라미 치고 효용이 같다 적어요 빨리. 그 무차별이 무슨 뜻이라고요? 효용이 같다. 제목에다가 무차별에다가 효용이 같다 그 말이야. 무차별 곡선은 효용이 같은 점들의 계정입니다. 근데 이럽니다 또. 야, 매너 먹으면 더 먹어. 그럼 어때요 이제? 목이 따갑기 시작하잖아. 쌀 한 가마에 갖고 되겠어요? 안 되지? 더 달라 그러지? 그래서 사람들은 위험이 커질수록 그 보상을 더욱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주사 맞을 때 뭐라 그래요? 간호사님이 따끔합니다 그러죠. 누가 몰라? 아는데 꼭 따끔합니다 그래. 따끔합니다 그러는데, 근데 발을 그거 한번 따끔하고 참는데 100번 찌르겠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 이 찌르는 거하고 100번 찌르는 다르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 바늘로도 코끼리 죽이지 않습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죽을 때 한 번 찌른다. 죽을 때까지 찌르고 있다. 찌르고 난 다음에 죽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해서 3번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만족이 같은 점을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고 그래요. 인디퍼런스 커브. 이렇게 인터체인지가 아닙니다. 자, 어떻게 생겼어요?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죠? 자, 이 특징이 무차별에서 아래로 볼록하다는 이야기는 요 위험을 싫어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벌레가 꿀단지, 불구덩이, 그럼 이렇게 기억할 거 아니에요? 벌레나 인간이나 똑같아. 에? 자, 잠깐 봐요. 그러면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쌀을 더욱더 많이 요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험을 싫어한 이성적 투자자입니다. 수평성이거나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유형 중립형이나 선호형. 그 이성적 투자자다 아니다. 아니다. 자, 점을 하나 더 찍겠습니다. 여기 잠깐 봐요. 여점하고 어떤 점이 더 좋아요? 위쪽 아래쪽. 위쪽이 더 좋지. 동일한 매연량의 쌀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동일한 만족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은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는데 결국 이쪽으로 갈수록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리 갈수록 효용은 증가한다. 오케이? 다시 한번. 무차별 곡선 아래로 볼록하다 그 말은 위험을 싫어하는 이성적 투자를 말한다. 그 다음 좌상향으로 이동할수록 효용은 증가한다. 이 결론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코비치가 포트폴리오 실렉션이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이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위험 혐오형만을 대상으로 하지 중립형이나 선호형은 다루지 않아. 이론 자체가 비이성적 투자자는 다루지 않습니다. 경쟁 이론상 효용함수를 세 가지 나누긴 해도 여하튼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무차별 곡선이? 우리? 여러분 노란색하고 빨간색 둘 다 아래로 볼록하니까 위험을 싫어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여기 봐봐요. 동일한 매연량 위험에 대해서 요구하는 쌀의 크기가 차이가 있죠? 누가 더 매연을 싫어하는 사람이죠? 갑이 더 매연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둘 다 매연을 싫어하는데 갑이 더 매연을 싫어한다니까? 갑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냐? 갑이 상대적으로 보수적 투자자, 을이 공격적 투자자에 가까워. 좀 이따가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잘 들어봐요.
저 사람은 맨날 재밌대. 우리는 진짜 어려워 죽겠구만. 어렵지만 재밌잖아. 응? 여기 봅니다. 요게 A고 요게 C예요. 여러분,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두 가지 나왔어. A 포트폴리오, C 포트폴리오. 그럼 여러분이 이성적 투자자라면 둘 중에 어떤 게 좋아요? A가 좋지. 봐봐요. 동일한 수익률인데 위험이 더 작잖아. 그럼 C 선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평균 분산 지배원리. A가 C를 지배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C를 선택 안 해. C 선택하면 C 그래요. 선택 안 해.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B예요. B하고 C 비교해봐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여러분? B가 더 좋아요? 당연하지. 자 봐요.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더 높죠? 그러니까 봐요. 아까 여기 A는 C보다 위험이 작아서 선택됐고, 여기는 동일한 위험이지만 수익이 더 높아서 B가. C는 두 번 죽은 거예요, 두 번.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만들면, 봐봐요. 거기 투자 기회 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오른쪽 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봐요. C 같은 거 선택하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칠판. 그러면 A 밑에 있는 어떤 놈이 있다. 이거 선택하면 안 돼. A 오른쪽에 있는 놈 선택하면 안 돼. 왜? 자, A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이보다 높은 수익률이 없잖아. 구성해놓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구름처럼. 우리가 꾸며보면 실제로. 그 다음에 요 동일한 수익률에 이보다 더 낮은 위험 없잖아. 그럼 이렇게 좋은 놈들이 여기 몰려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것을 efficient portfolio,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합니다. 뭐라 한다?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럼 여러분은 포트폴리오 선택한다. 그럼 이런 걸 선택해야 되는데 이걸 매끄럽게 연결시키게 되면 이걸 효율적 전선 그럽니다. 효율적 전선. 이 전자가 앞전자예요. 앞전자. 그래서 영어로는 프론티어. 프론트 데스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프론트가 앞이란 뜻이죠. 그래서 위험을 뒤로 하고 수익률이 가장 높은 쪽으로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이랍니다. 그럼 이제 됐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포트폴리오 선택한다면 이 효율적 전선상에 있는 포트폴리오 선택해야 할 겁니다. 그죠? 7번. 요 그림이 우상향하죠?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이 커진다는 위험 수익 상세 관계. 바꿔야 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야. 다시 한번 시험 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효율적 전선상에서는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7번 봐요. 7번 봐요. 여기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싶다? 안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돼. 위험 수익 무슨 관계? 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힘들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다. 이제 거의 이제 완성돼 가봅니다. 야, 이거 재밌어. 자, 봐요. 이제 문제 생겼어. 자, A하고 B 중에서 선택해봐라. 그러면 이제 상황이 또 이렇게 됐어요. 자, A는 수익이 낮은 대신에 위험이 작고, 돈은 없지만 나만 사랑하고. 자, B는 돈은 많지만 바람둥이고, 그래. 근데 아까 이게 평균 분산 모에서 선택할 수 없었고, 변이계수로 해결을 했었는데요.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도 이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한번 볼까요? 자, 저 갑하고 을에 묻혀볼 수 있죠? 그걸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갑, 을, 이렇게. 자, 그리고 갑을 먼저 살펴봅니다. 여기 봐요, 여기 봐요. 갑에 묻혀보면 원래 이렇게 있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효용이 커진다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교차점 B는 선택하지 않아. 왜? 이보다 이게 더 만족이 크잖아. 효용이. 이게 효용이 더 크잖아. 이건 더 크지만 선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멈춰. 접점이에요? 교차점이에요? 접점이네. 여러분들 교차점이라 그래. 교차점 B를 선택하지 않더라. 자, 을은 어떻게 돼요? 을은.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가면 효용이 커지는데. 요 교차점 A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이보다 이게 만족이 더 커, 만족이 더 커,
만족이 더 크지만 선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없어. 그럼 이 접점에서 멈춘다. 그러면 갑은 뭘 선택해요? A를 선택하고, 을은요? B를 선택하고. A와 B를 옵티멀,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자, 저 최적 포트폴리오는 이용과 수익이 주어진 포트폴리오 중에서, 그렇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봐요. 갑은 어떤 사람이냐면, 낮은 위험에 낮은 수익의 투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인생을 가르고 길게 사는 스타일. 을은 어때요? 인생 뭐 있어? 짧고 굵게 사는 스타일. 이렇게 공격 투자자.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상대적으로 보수적 투자자고, 이 사람 뭐예요? 공격적 투자자인데, 잘 봅니다. 지금 요약집 자세히 보면 이 점선이 있을 거예요. 이 접점에 무슨 선이 그어져 있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접선이라고 해놨죠? 자, 접선이 길게 봅니다. 이게 봅니다. 여기 봐요.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률 크기가 차이가 있네. 얘는 이 위험에 대해서 이만큼 수익률을 줘야 만족하고, 얘는 이 정도만 줘도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접선이 길기가 차이가 있죠? 시험 문제 접선이 길게 나옵니다. 자, 봐요. 이 파란 선 있죠? 이걸 창이라고 생각해봐, 창. 잘 봐요. 우리 전쟁터 가기 전에 병사들이 창 들고 서 있습니다. 옛날에. 촥촥 그러다가 공격하라! 그러면 어때요? 공격죠. 보수죠. 게니스. 자, 무차별고 쏘니 가파르다. 그 말은 창을 세우고 있는 거죠? 완만하다. 그럼 공격죠? 됐어요? 아, 이거 참말로 힘들다. 자, 그래서 무차별고 접선이 길기. 자,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최적 포트폴리오가 선택되는데, 갑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을에게 최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같을 수는 있지만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사람마다. 자, 그런데 이제 집에 가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선생님, 갑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이만큼 수익률을 주면 만족하고, 얘는 적은 수익률을 주더라도 만족한다고 하는데 왜 높은 수익에 위험이 큰 걸 선택합니까? 이 높은 수익을 받는 거죠? 큰일 났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혼자 생각하다가, 아니 적게 줘도 만족한다면서 왜 높은 수익을 투자해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러죠 지금. 아,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어요? 자,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자, 봐요. 자, 원래 번지점프하면 돈 내야 되죠. 근데 공짜로 칩시다. 공짜. 번지점프한테 공짜로 뛸 수 있도록 해줄게. 대신 줄은 안 끊어져. 끊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위험 선호인이라니까. 줄은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절대 안전합니다. 자, 나는 공짜라면 번지점프 한번 하고 싶다. 손 들어봐요. 공짜라면. 자, 내리시고. 이분들 더 이상 손 들지 마. 근데 나는 공짜라도 나는 안 뛰고 싶어. 그런데 앞에 있는 감독원 선생님 한 번 뛸 때마다 100만 원 드릴게. 한 번 딱 뛰면 100만 원. 자, 100만 원 내가 준 다음에 뛸 마음이 있는 사람. 조금 전에 들었던 사람은 들지 마, 이제. 당연히 뛰지, 그 사람. 또, 없어요? 안 든다고? 1000만 원. 아, 1000만 원 나왔고. 만약 1억이면, 1억! 기저귀 차고 뛰어버리면 되잖아. 어? 좀 지릴 수 있으니까 기저귀 차고 뛰어버리면 돼. 10억! 뭐야, 10억. 자, 근데 봐요. 만약에 10억 준다 그러면 아까 공짜라도 뛰는 사람이 있었죠? 밤새 뛰어. 그 사람은 보상이 적어도 뛸 마음이 있는데 10억까지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위험에 높은 수익의 투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0억 받을 걸 포기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 위험에 대한 태도는 차이는 있지만 10억 주겠다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맞죠? 그러니까 10억 주겠다 그러면 반세 뛰는 거예요. 높은 수익이 높은 위험.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하나 물어봅시다. 가족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응? 그 유명한 대화. 응? 자, 무슨 말이냐면 상관 정도가 높으면 동고동락합니다. 아시겠어요? 상관관계가 높으면. 그럼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할 때 봐요. 소금 절반하고 우산
드러나라 했더니 굵은 소금 절반 처분해가지고 가는 소금 드러났어. 비 오면 둘 다 망해. 우산 절반 처분해서 소금 드러났더니 노란 우산 처분해갖고 빨간 우산, 찢어진 우산, 파란 우산 드러났어. 해 뜨면 둘 다 망해. 다 망해. 그러니까 상간 정도가 높은 자산끼리 분산투자 해봐야 분산투자 효과 크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동구동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산투자 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로 합니다. 자산을 구성할 때 상관관계를 따져보고 구성하자. 자,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상관 정도를 따지는 것을 상관기수라 하는데 분산 투자를 하려면 상관기수 값이 낮을수록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low, 낮을 것어.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 플러스 1, 좌측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자, 상관기수 값을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봐요. 플러스 1이면 거의 동일 자산이야. 그 그림 밑에 뭐라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 해봐요. 이름이 뭐라고? 우리는 하나. 그 그림 밑에 있어 바로. 상관계수 이름 뭐라고? 우리는 하나. 분산투자 효과 있다 없다? 없다. 이럴 때는 분산투자 효과 없다니까. 잠깐 여기 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갑니다. 상관 정도가 점점 낮아져요. 0이 되면 상관이 없게 돼요. 이쪽으로 가면 음의 상관관계, 다시 말하면 소금과 우산처럼 정반대로 움직이는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통계적으로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 제거돼요. 무슨 위험이 제거된다고? 체계적 위험은 제거 안 돼요. 무엇을?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 제거합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상관계수 값이 0보다 작아야만 위험이 감소한다. 그러면 안 돼. 1만 아니라면, 동일 자산만 아니라면 위험은 감소한다. 이해하셨나요? 이것도 꼭 정리를 좀